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선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서로 승리를 장담하는 혼전 양상이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The numbers tell us it's clear. Tell us a clear and convincing story. We're going to win this race.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46대 미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I'm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I'll work as hard. 바이든 후보의 승리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이든 시대 어떻게 대처할지 짚어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깔끔하지 된 않습니다.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개운하게 정리해 주실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세기의 선거라고 불리는 미국 대선. 김준일 기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대선 2번이나 봤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있을 때 더 이번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요. 관심 가지고. 이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방송 용어는 아닌데 똥줄이 탔다 뭐 이런 느낌. 네.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노동자의 뭐 이렇게 블루워커의 그리고 부자들의 정당은 공화당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게 민주당이다. 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 같은 공화당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인식 변화들이 지금 싹 일어나면서 아하. 격전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예전에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 민주당이 잡고 민주당의 텃밭을 공화당이 잡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지난 2016년 대선과 이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뭐 결론은 지금 났지만 트럼프가 선전한 건지 바이든이 샤이 트럼프한테 좀 밀린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미국하고 예. 미국 내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 그러면 자유, 평등, 인권, 그렇죠. 정의, 그렇죠. 그런 기회의 나라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인들은 스스로 이제 그런 미국의 정체성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하는 표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좋은 거 자유, 평등, 인권 해주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거 못 찾았다. 우리 건 못 해먹고.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아하. 인종차별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쌓였던 표심이 샤이 트럼프가 2016년도에 등장을 했던 건데 네. 다들 바이든 찍을 거냐 트럼프 찍을 거냐 물어보면 바이든 쪽이 늘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재밌게 질문을 다르게 해본 적이 있어요. 옆집 사람이 누구 찍을 것 같으냐. 그랬을 땐 트럼프가 항상 옆집 사람이.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은 약간 그래도 좀 미국 우선주의에 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는 미국과 네. 미국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은 지금 괴리가 엄청나게 좀 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음 가는 후보와 손 가는 후보는 따로 있다고.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여론조사 회사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4년 전 결과에 뼈아픈 패배를 맛봤던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번에는 조사하면서 샤이 트럼프 보정치를 넣습니다. 고정치를 넣었군요. 샤이 트럼프가 무조건 어느 정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보다 실제로 샤이 트럼프가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 업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캐릭터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트럼프요. 근데 대놓고 내가 지지하지만 어디서 내가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하기엔 나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이런 후보가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 보정을 했어도 조금은 빗나갔으나 썬벨트 지역은 다 맞췄다. 러스트벨트도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면 가장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예상 외의 예. 결과가 나온 주 애리조나를 뜰 수가 애리조나요? 애리조나는 바이든 쪽으로 됐죠. 그렇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공화당이 네.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쪽에 텍사스 옆이잖아요. 그렇죠. 네. 텍사스 옆이고 거기가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의 주였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한테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후보는 공화당에서도 봤을 때는 자신의 주류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맥케인을 거의 인신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맥케인이 이제 베트남 전 때 포로로 됐던 포로 전쟁 영웅인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영웅이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애리조나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그 내상이 많이 있었고요. 장례식 때 골프 쳤잖아요. 골프 쳤어요. 그렇죠. 예. 골프 되게 좋아해요. 골프 네, 쳐요. 맞아요. 지금도 골프 치고 있는데. 골프를 지금 선거가 결과가 나기도 전에 골프를 치고 결과가 나도 골프를 치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나는 강심장이다. 개의치 않는다 이런 결과 그러니까 뭐 쫄보들이나 한마디로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지. 나는 뭐 개의치 않는 약간 허세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계속 칩니까 골프가 그렇게? 아마 1월 20일까지 치지 않을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이번에 백악관 나오게 되면 네.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몇 조 뭐 빚이 있다고 네, 그러죠? 11억 달러 부채 중에서 9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이 채무를 연장 못하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지금 골프를 많이 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골프장에 손님들이 많아져야 그 빚도 갚을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네. 영상을 보니까 뭐 머리 다 올라오고 난리 났더라고요. 자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봐서 내가 봤을 때 억지로 치고 있는 억지로 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여유로운 척 하려고. 그게 다 빚 갚으려고. 예, 밸런스 다 무너졌습니다. 예. 감옥은 안 갈까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타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네. 자신한테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거고 탄압받는 거다 나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자들 규합을 하려는 이유가 감옥도 안 가야 되고. 2024년 또 나와야 되니까 또 지지자들 규합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약간 골프 치는 게 이해가 되네요. 개인 안전을 위해서로도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겠네요. 이해가 상황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어데바라고 있죠. 어데바.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 어데바. 어데바라고 어차피 대통령은 바이든, 바이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바이든을 상대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도 이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죠. 바이든은 미국 역대 최연소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만 29세에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된 거죠. 네. 그리고 육선을 했기 때문에 36년을 상원 의원으로 쭉 근무하면서 36에 36입니다. 네, 뭐 외교 장관도 하고 주요한 자리를 다 깨차고 부통령도 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반평생을 그냥 정치만 했으니까. 반평생 아니고 그냥 직업이 그냥 직업이네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이 아니 직업이네. 20대 때 젊었을 때부터 그냥 뉴캐슬에 가는 카운티 네. 조그만 게 군이 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군의원쯤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시작을 했다가 상원의원이 된 것도 너무 거물급 상원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네. 델라웨이 그 지역구에. 아무도 민주당 후보가 안 나가요. 어차피 그걸 이겨버리겠죠.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젊은 사람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때도 1%포인트 차인가? 이겨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구 상원의원으로 네. 이제 활동을 한 건데, 이 바이든이 또 이제 의회 출신이잖아요. 아하. 뭐 대화를 좀 잘 해서 좀 미국의 여론 지형을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세계의 여론 지형이나 가치 질서들이 조금 더 바뀌는 4년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강경화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을 이어가면서 스킨십을 이어갈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남편분도 먼저 가 계셨잖아요, 미국에. 요트 네. 다 이런 거 예상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민 변호사가 예상한 것처럼 예측하고 다 미리 미국에 보내놓은 걸 수도 있죠. 미리 예.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이 바이든이 한미 동맹을 좀 유연하게 풀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네. 나오고 있는 반면 또 이 보수 언론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된 것이 한미 관계의 경색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네.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말하는데 북한 관련 인권 특사 미국이 또 지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원칙대로 따박따박 옛날에 했던 걸 복귀할 겁니다. 네. 그럼 우리도 그 흐름에 발을 맞추자면 북한이 화를 내겠죠. 왜 갑자기 또 미국 편들어서 뭐 인권 특사 지정하고 이런 거 북한이 싫어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가 바라는 남북 관계의 어떤 융통성, 일단 남북 관계 좀 좋게 가져가자 이것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대로 좀 원칙대로 가야 된다. 북한 인권 문제고 북한 비핵화 먼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 대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두 어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약간의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방위비 관련해서 갈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하고 미군 감축 이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예, 그 정상적인 동맹 외교로 복원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500%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합리적 수준으로 이제 인상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전처럼 복원이 되긴 네. 할 건데 이제 그 대신 반대급부를 우리가 또 줘야 될 거예요. 사드 같은 거요? 예,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은근한 압박들 아하. 이런 것들은 계속 예상이 됩니다. 자, 한미 동맹하고 또 뗄 수 없는 게 남북미 관계입니다. 오바마 3기다 이 얘기도 했었는데 자, 결국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한테 달렸다. 대통령한테 달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클린턴 3기로 바이든 행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클린턴 3기로 만들어야 된다. 빌 클린턴, 그러니까 네. 2000년도 말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네. 평양도 가고 평양 내 종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워싱턴 가서 가고, 네. 빌 클린턴을 만나고 했고 그리고 실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 갈 준비를 했다가 네. 당시 이제 그 아들 부시 당선자를 배려해서 무산이 됐었죠. 네. 이제 바이든이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데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정부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왜 전략적 인내를 했느냐?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하여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굉장히 기대감에 찬 논평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기조가 남북 관계가 안 풀리고 그리고 네. 우리 정부가 강경 입장을 이제 우리가 좀 선택했습니다. 보수 정부였어요. 예, 그때. 그럼 네. 미국은 동맹국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좀 강경하게 그냥 아무 일도 좀 이렇게 좀 압박을 취하자라고 하면 미국도 그냥 맡겨두고 있는 거죠. 전 네. 세계 딴 데 급한 거 바쁜 일들 딴 데 많으니까. 가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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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기사 중에 좀 네.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네.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 관심 없다. 누가 되든 미사일 쏠 것이다. 이야기해서 네. 아마 북한에서도 이제 김정은도 이번 미국 대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스킨십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친구라고 어땠을까요? 했잖아요. 프렌드. 그렇죠. 네. 펜팔 친구잖아요. 둘이. 네. 친서를 주고받았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저 예전에 상원의원 시절 때 93년도에 유고의 밀로세비치 대통령 만나가지고 면전에서 당신은 전범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 소리를 했어요. 예, 셉니다. 예.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인권 중시 외교의 네. 화신이에요, 바이든 네.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언젠간 또 불거지게 될 건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바로 북미 정상회담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핵화도 또 동시에 또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먼저 어쨌든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대화를 시작하고 다음에 차차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상대 북한의 실체를 바꿔서 인권 문제도 개선해 나간다. 네. 그런 단계론의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조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안티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거를 다 반대로 한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예상되는 거는 안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를 다 원상 회복시킨다. 아하. 지금 미국 언론에 최근 나온 건데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은 지금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바이든이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파리 기후 협약 다시 가입, 탈퇴했던 거. 예, 네. 그리고 팬데믹 대응한 필요한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 공급망의 총책임자 임명,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노조 결성 권리 인정, 그리고 전쟁 난민 재정착, 아하. 홈리스 대책, 그리고 무슬림들 미국 들어오는 거 다시 문 인정하는 여는 거 거, 예.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정반대로 가네요. 트럼프가 했던 것들 다 반대로. 그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북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북미 관계가 안 된 것이 톱다운 방식으로 사람들 그 정상 둘이서 만났는데 밑에서는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된다라면 그러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한국 정부의 롤 설득하고 중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네 결국은. 예,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절명의 상황이고 네. 한 가지 좀 위안, 희망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넌 누구 편이냐 물어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물어보는 게 그게 어쨌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안 물어보겠죠.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뭐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요. 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래도 좀 우리한테 물어본다. 서로 우리 편에 해달라는 예, 거잖아요. 서로 자기 편 해달라고 네.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여지를 찾는 것.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모든 나라. 나라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미국과 네. 중국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호주, 인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많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가치지향적으로 좀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 외교를 좀 펼쳐야 될 여지 그런 걸 가능성을 스마트 찾아보자. 외교요? 예, 네. 그런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